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원 의원 연결해서 현재 특위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예. 자, 재산세는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 아직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의견을 구하는 중이고, 다음 그 부동산 특위가 열릴 때까지, 다음 아마 월요일 날 잡힌 것 같은데요. 당내에 이제 두루두루 좀 넓게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지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보도를 봤는데, 예. 아마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썼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고, 예. 나중에 뭐 의원총회도 있어야 될 테고 또 당정 협의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죠. 예. 종부세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종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또 각자 국토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의견을 부동산 특위에 전해달라고 한 건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주택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1,420만 호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6억 원 추가되는 게 110만 호. 그 정도면 1,310만 호는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서 자꾸 그 부동산 특위가 마치 그 110만 호, 6억 원 이상 드는 110만 호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그 특위가 돼서는 안 되고 1,310만 호, 6억 원 이하의 1,310만 호 그 주택 소유자를 생각해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890만 가구라는 그 무주택, 그 월세, 전월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라, 부동산 특위라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고, 종부세나 재산세를 내는 시민들은 정말 그 아주 극히 소수의 저야말로 5% 이내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그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연대세 개념으로 내주도록 해달라,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무주택자들도 예. 있고 이 6억 원 이하 주택자들도 있고, 특히 예. 이 9억 원 이상 같으면은 서울에만 집중돼 있고 지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서울의 집중도 9억 원 이하는 1.9%, 서울에서는 7.0%.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지금처럼 소수의 부자들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과연 당 지지율을 올린다나 혹은 민심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그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당 그 부동산 특위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 말 없는 다수가 중요한데 그 다수도 절대 다수다. 90% 이상 되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말 없지만 그분들이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하나 더요.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자, 이 얘기. 예. 이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무주택자에게 집을 갖게 할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선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예컨대 90% 대출 받아서 만약에 집값이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물론 가정이지만 예. 그때부터 빚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물론입니다. 금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원자재 가격부터 집값 막 치솟아서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 LTV를 90%까지 푼다. 저는 집 없는 청년, 그 최초 집 구입자들에게 집을 가질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예. 이건 따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부동산 특유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인 틀은 뭐 대출을 조금 높여주지만 비율의 네. 조정 문제가 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신규 가구 1인 가구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 1인 가구들은 사실은 90%까지 필요해서 집을 산다 할지 이런 현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생각하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질문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대출을 좀 많이 막아놨지 않습니까? 특히 뭐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 집값 같으면은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이 집이 없는 특히 30, 40 세대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끌해서 90%까지 대출 받아서 지금 집값이 폭등해서 다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 당에서도 알리고 정부에서도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아파트를 볼 때 극히 소수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경도되지 말고 좀 긴 안목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평균 집값 집 소유 기간이 10.5년입니다. 10년 6개월. 그럼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10년 후에 집을 팔게 될 텐데요. 10년 후에 집을 팔 때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오늘 이제 부동산 특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집값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이런 정책은 좀 확정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이 어찌 보면 좀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 관련이요. 유예 없이 6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쉽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줄 만큼 유예해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예를 했던 건 주택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한테 기간 중에 집을 팔려고 한 건데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등록 임대주택 37만 6천 호 중에 매매된 건 3%, 1만 호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매매된 것 보면 서울에서 말소된 등록 임대주택 11만 호 가운데 2%, 그러니까 2,000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그렇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있다. 혹시 또 유예해 줄지 모른다. 그래서 그 걱정을 오늘 또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유예하면 그때 가면 또 유예해 줄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집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이 안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세할 것은 과세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처럼 또 유예하게 되면 버티면 이긴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정답처럼.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투기 논의와 별개로 의원님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오늘 쟁점 사안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보유세는 느리더라도 거래세는 줄여주자는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어느 정도 요즘 이제 정리가 좀 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다시 완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뭔가 다시 손질을 할 게 있으면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제도가 아주 미흡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주택, 건물, 토지인데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이쪽 당국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허술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특위에서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9월 달에 후보가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쟁보다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가 정책을 짜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는 당내에 없습니까? 아니 이제 결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후보 캠프에서 정책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 지금은 우리 그 부동산 문제가 매우 그 첨예하게 그 여론화돼 있어가지고 이 예. 부분을 지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우리들 뭐 같이 얘기도 하지만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의견 서름을 통해서 그 어떤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선 주자가 정해질 경우 후보의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정책을 후보에게 맡기는 것보다 그건 좀 무책임한 생각이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당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된다.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 내용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또 이제 그 언론 보도로 보면 뭐가 몇 가지 결정된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국토위 회의하면서 부동산 특위에 참석했던 의원들 얘기를 보면 좀 더 그 시간을 가지고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 한두 가지 정도 한꺼번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조금 더 어쨌든 지켜봐야겠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게 급히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습니다.